2027년 6월 1일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서 60대 남성이 절규했다. 이게 나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CBDC를 사용해 담배 한 값을 사려 했지만 한 달 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후 사회 신용점수가 낮아져 CBDC 사용이 일부 제한된 상태였다. 같은 날 30대 여성은 이번 달 탄소 배출량 초과로 인해 휘발유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50대 회사원은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만 CBDC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출장을 가서도 숙박비를 결제할 수가 없었다. 이건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요시입니다. CBD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이 CBDC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4월부터 한국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아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CBDC가 뭐야? CBDC 이제 영어고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트럼프도 하지 않고 지금 CBDC를 자유진영 국가들은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산당에서 하는 게 CBDC거든요. 자, CBDC 뜻을 보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인데,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이에요. 디지털 커런시는 디지털 화폐라는 말이에요. 이 중앙은행이 뭐냐, 중앙에서 모든 걸 해결했다,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CBDC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근데 이게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고요. 코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금이랑은 다르게 모든 거래 내역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코인이면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완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집권 시스템이 아니에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 집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퍼뜨려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쓰면 누군가 내 걸 추적할 수는 있지만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통제를 할 수 있냐 못하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CBDC를 반대하고요. 심지어 딥스로 불리는 미국 연준도 이걸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중국에선 쓰고 있습니다. CBDC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은행에서 쓰는 거 말고 현금은 익명성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CBDC는 뭐냐면 거래가 모든 중앙은행에 기록이 돼요. 우리는 각각의 은행에 기록이 되고, 뭐 법원이나 국가에서 우리가 쓰는 은행 시스템을 추적을 하려면 은행을 거쳐야 추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승인 절차 같은 거 없이 국가에서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요.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 중앙은행이랑 정부랑 결탁해서요, 직접 개인의 돈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핵심. 정부가 특정인 기업 단체의 자금을 동결하거나 차단할 수가 있어요. 세금 자동 징수 및 강제 부과가 됩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 은행은 그냥 나라 은행, 나라 금고입니다. 그래서 얘 세금 안 내? 그냥 가져간다 하고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그리고 뭐 벌금, 뭐 과태료 이런 거 모두 마찬가지. 그냥 다 가져가 버려. 심각하죠, 이까지만 들어도. 한국에서 CBDC가 위험한 이유가, 한국은 카드 결제율이 세계 1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은행을 신뢰하고 카드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독이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일단 인구도 작고 땅도 작기 때문에 CCTV도 많고 행정이나 감시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CBDC를 도입하자마자 전 국민을 통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 이런 거를 명분으로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악용할 가능성이 너무 큰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도 신용 점수를 받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신용을 측정하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측정하는 시스템도 다르고 그거를 기반으로 은행이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또 신용까지 책정을 해버립니다. 신용까지. 자기네들이 돈 관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정부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를. 이 모든 게 그냥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BDC 악용 방법은 금융 통제를 이용해서 재산을 몰수가 가능해져요. 그냥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거나 압류를 해버립니다. 뭐 잘못됐건 안 됐건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가 몰수를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위,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 금융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시위를 나가잖아요. 가면 국가에서 그 사람 신원이 특정돼 버리면 계좌를 동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소비 패턴 및 감시까지 제한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뭘 사고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게 추적이 다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이 기반으로요, 뭐 탄소 배출 감축 명령으로 개인의 자동차 연료 소비량을 제한을 하거나 건강 핑계를 대면서 주류나 담배, 패스트푸드 등을 못 사도록 제한을 걸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CBDC를 가지고 QR코드나 이런 걸로 결제를 하거든요. 결제를 해 버리면 국가가 제한한 모든 시스템이 사용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신용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중국처럼 사회 신용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온라인에서 뭐 글을 잘못 썼다거나 정부 정책 예를 들어서 뭐 백신 접종, 요 친환경 소비라든지 정부를 비판하거나 뭔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금융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뭐 청원을 잘못했다. 청원 같은 게 없어지겠지만 청원 같은 걸 잘못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 대출을 거부시켜 버리는 거예요. 금융 제재를 말 그대로 가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일 문제인데 기한 만료가 생깁니다, 돈에. 음? 돈에 무슨 기한 만료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원금 받았죠. 코로나 지원금은 날짜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사용처도 정해져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소비를 유도한 다음에 부의 축적을 막아요. 이런 식으로 CBDC로 우리를 통제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모아서 저금을 하고 시드머니를 모아서 뭐 주식을 한다. 아니면 돈을 모아서 지기를 사야 된다. 이런 시스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노예화를 시키는 거지. 디지털 노예화를 시켜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의 강제 적용 가능. 지금은 뭐 플러스 금리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인 적이 있었고 우리 금리는 국가에서 정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라고 연방준비은행 국가랑 은행이랑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의 한국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한 몸이고 거기서 이제 금리를 책정을 하죠. 그냥 마이너스 금리가 강제로 적용이 돼 버리면 우리 통장에 있는 돈에서 그냥 마이너스 금리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국가로 가겠죠. 은행 이꼴 국가가 돼 버리니까 CBDC에서는. 이제 제일 큰 오산인데 그게 뭐냐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모든 돈을 직접 통제를 하지 못해요. 뭔가 통장에 압류를 걸기 위해서 법원을 거치고 누군가의 승인을 받고 은행을 압류를 하러 오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은.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내용 증명서가 확정이 나면은 거기에서 압류를 걸고 압류가 걸면 은행에 명령을 때리고 그러면 은행에서 명령을 받고 통장을 제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래도 그 제재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다. 근데 그 국가가 뭐 공산국이건 뭐건 상관이 없어요. 나 바로 그런 중간 과정이 없이 바로 압류를 걸어버려요, 통장을. 근데 제일 차이가 뭐냐면 지금 은행 시스템은 CBDC랑은 다르게 중간에 은행이라는 거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 은행, 개인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다르거든요. 국가에서 바로 개인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CBDC의 문제점. 근데 더 웃긴 걸 말해 줄게요. CBDC는 이미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갑자기 황당스럽죠. CBDC 테스트가 뭐였냐면요. 이재명 지역 카페 성남사랑 상품권을 했었죠. 딱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아까 코로나 지원금도 이야기했고 지역 카페 성남사랑 상품권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된 화폐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코로나 지원금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지역 카페가 생겼죠. 우리 다 썼잖아요. 이게 CBDC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타 지역에서 구매를 차단하고 정부가 허용한 기업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축이 불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사회 신용 시스템에 연계해서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만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 카페는 소규모의 실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통제를 시켜 버린 게 코로나 지원금이었죠. 더 골 때리는 게 나옵니다, 이제.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건데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유출 정보를 보자면 카카오페이를 통해 알리페이, 중국의 알리페이 있죠. 엔트그룹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한국인 5천만 명 중에 4,045만 명의 개인정보와 542억 건의 금융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80%입니다. 80%. 그냥 전 국민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10%에 미성년자, 디지털로 결제를 할 수 없는 성인들이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542억 건. 542억 건. 유출된 데이터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 금융 내역, 잔고, 결제 패턴, 어디에 어떻게 결제를 하는지 이 결제 패턴, 그리고 송금 내역, 충전 내역 등 그게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이 이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진짜 기도 안 차죠, 지금까지 들으면.
자, 한국 국민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떤 결제 수단을 선호하는지 분석하면 CBDC 도입 시 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추측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한국인의 금융 패턴을 파악해 한국의 CBDC 도입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할지 계산할 것.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패턴에 맞춰서 CBDC를 먼저 시행하는 거죠. 어이없지 않아요? 왜 중국이 그랬을까? 중국이 한국을 먹으려고 한 거지 뭐. 친중기업 세력을 통해서 CBDC 도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뭐 네이버, 지금 카카오, 뭐 지금 알리까지 한국에 들어왔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중국이 지금 다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중간의 디지털 화폐 연계 가능성. 디지털 화폐를 무조건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현금이 사라지고 CBDC만 쓰게 되면, 아 중국도 CBDC 시스템 쓴다, 시스템이 같다, 중국은 현금을 안 쓴다, 그럼 중국 여행 가거나 중국에 비즈니스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CBDC를 무조건 써야 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노예를 만들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카카오페이랑 알리페이가 제휴한 진짜 이유는 해외 서비스 결제 확장을 위한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한국의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고 한국 금융 통제 시스템을 중국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가 카카오페이 있을 때 뭐 QR코드 찍거나 접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CBDC 시스템이거든요. 결제하는 방식조차 한국인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버려서 이미 다 해본 거예요. 반발이 없도록 만들도록. 이게 이미 사실 테스트도 끝났고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알리페이 제휴, 지역화폐 실험,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CBDC 테스트 하죠, 4월에. 그거 테스트 끝나면은 중국이 원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이게 끝나는 거. 테스트 되는 거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지금 디지털 신분증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리고 일단 이 위험성 자체를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 중간중간에 크게 짤 들어갔던 거 있죠. 그거 캡처해가지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CBDC의 실질적인 위험성,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